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귤선생 세루코 영영입니다. 어머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능청봐. 왜냐면 우린 4월 1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또 이렇게 한 달이 가서 이걸 듣고 있을 때를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다. 맞아. 잘 갔겠지. 4월 날도 좋고 하니까 우리 다 잘 살았을 거야. 뭔가 마지막 인사 같아. 그는 잘 살았다. 벚꽃도 원 없이 보고 하지 맞아. 않았을까. 다들 뭐 4월 한 달 동안의 바람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영화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잘- 믹싱하고 있는데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일 있으면 와서 자요. 진짜? 응. 감사합니다. 언제든. 좋네요. 일미님과 영영님은 혹시 4월 달에 딱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4월에는 일에 좀 집중하고 글도 좀 진득하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영영님은 연초에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영화제 같은 게 한 4월 달 정도 되면은 좀 발표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발표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어떤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PD 마인드. 제작자의 마인드. 좋습니다. 자, 이제 영영님의 칠순 파티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칠순 잔치 아니고 칠순 파티죠. 네, 제가 파티. 지난주에 칠순 잔치라고 했다가 그리고 단호박처럼 파티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거 글 정렬을 왼쪽 정렬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거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왼쪽 정렬을 보니까 좀 더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유니크한 것 같아. 뭐 어쨌든 네. 이게 쓰게 된 배경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올해 칠순이에요. 근데 뭔가 좀 막막해요.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3월 달에 왠지 모르게 봄 타는 것 같이 좀 우울했어요. 뭔가 잡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기운으로 글을 막 썼는데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수정하면서 조금씩 밝은 걸 이렇게 넣는다고 넣었지만 그래도 좀 우울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저는 너무 귀엽게 읽었어요. 이야기를. 저는 웃겼는데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만 읽은 게 좀 미안하다. 아 3월에 그렇게 그러셨구나 하는 마음이. 근데 계속 고치면서 약간 저만의 위트 이런 것들을 좀 넣긴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상황만 보면 되게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되게 너무 짠해서 상황만 생각하면 그런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상하게 긍정적이야. 그리고 첫 문장이 저는 대사로 시작하잖아요. 네. 으이그 백수야 방 좀 치워라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들이 백수가 아니고 프리랜서라고 짚어주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그래서 이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다라는 게 맞아. 다행이다. 굉장한 위안이다. 가끔은 그럴 때 없어요? 프리랜서야 라고 하다가 나 백수지 이렇게 스스로 자조하게 되는 순간이 가끔 있더라. 전 늘 그랬어요.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변명거리를 찾은 느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프리랜서라고 하면 제 머릿속엔 좀 더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정기적인 수익이 있거나 좀 이렇게 항상 분기별로 들어오는 고정적인
좀 일자리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의 나의 행색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고는 있으니까 프리랜서다라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조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 맞아. 음.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죠? 직장인이죠. 또 이제 프리랜서 탈 프리랜서 아니야. 맞아. 프리랜서는 좀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 좀. 불안과 자유가 이렇게 맞아. 동시에 있는 맞아. 신기한 직종인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잘 다룰 수도 있는 직종인 것 같아.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뭐 뭔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뭔가 경제적인 궁핍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나 우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식피식 웃으면서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이 두 번째 문단도 그래. 연초부터 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거 되게 갑자기 방금 되게 인간같아. 잘한다. 난감한 상황이다. 세르코는 일이 없어도 너무 없다. 맞아. 이게 너무 웃긴 게 옆에 누워있는 형도 나와 비슷하거나 못할 때가 많대. 근데 형은 자기를 과신하나 봐. 세 분은 프리랜서였던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으신가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셨던 적. 저는 입시 미술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게 더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애들하고는 너무 즐거웠지만 원장님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뭔가 고정적인 수입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어떤 출근과 퇴근이 있는 또 다른 사람과 계속 만남을 유지해야 되는 일과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리랜서 중에 뭐가 더 잘 맞으세요? 후자가 더 잘 맞아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아 그냥 난 백수구나 하고 생각하고 일이 들어오면 아 난 프리랜서다 이렇게. 스위치해서. 두 분은요? 저는 프리랜서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고정적으로 일을 해서 수입이 들어올 때도 있었긴 했는데 네. 저는 제 시간을 제가 꾸려서 사는 게 재밌고 그게 저랑 그냥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잘 꾸리잖아요. 자기 시간을 진짜 잘 활용하고 알차게 잘 보내는 제 주변에 거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은 그게 어떻게 돈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 능력치가 저한테 제일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돈이랑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만이라도 생기면 저는 그냥 부지런하게 할 거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머리를 좀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인 것 같아요. 네. 영님은 프리랜서가 잘 맞으시나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너무 적어도 힘들고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매번 들쑥날쑥하고 이게 심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가 갖는 네. 가장 큰 심리적인 안정은 어디서 오죠? 프리랜서에? 돈에서 오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가 좀 그리고 또 되게 뜻하지 않게 뭔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막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하고 싶은데 벽화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벽화를 하고 있을 때는 또 뭐 영상일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약간 핀트가 항상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일이 주 3일이나 주 4일로 바뀌어서 남은 일자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요즘 주 69시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전 주 4일 괜찮을 것 같은데 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막 하루 덜 한다고 일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봐가지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주 5일 할 때도 다들 난리였잖아. 아 맞아. 6일 하다가 응. 큰일 그러니까. 난다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5일로 바뀌고 나서 그때 잠시 회사 다닐 때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주 5일로 바뀌니까. 아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되는구나. 6일 하다가 5일 하면 네 맞아요. 초반에는 약간 그 과도기 때는 그 주말에 하루 나가고 맞아. 그 다음에는 좀 그 주 5일 하고 아 그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와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구나. 그때 저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놀토가 있었잖아요. 맞아 놀토. 학교를 안 가는 토요일과 학교 가는 토요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야자 하러 가서 자습하러 매번 모범생이니까 제 시간을 제가 꾸릴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저는 잘은 못해도. 저 이거 좀 웃겼어요. 라면 없다. 내가 라면 사와서 끓일 테니까 10,000원만 줘. 그러니까 이게 제일 10,000원만 더 그리고 근데 난 다음 글도 웃겼어. 내 이번 주는 돈 안 쓰기로 했다. 네가 살아. 그 다음도 웃겨. 그런 게 어딨냐? 어딨노? 해놓고 알았대. 아 근데 진짜 형이랑 이렇게 막 대화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라면 2개인데 왜 10,000원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심부름값. 심부름값에 끓이는 값을 더하는 거죠. 저는 되게 계산적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 값이 계산돼서 10,000원을 딱 달라고 하는 게. 이게 프리랜서의 덕목이죠. 이제 어머. 그 항상 그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네. 다 그 서비스 값도 어. 이렇게. 아, 직접 해서. 뭔가 내 시간의 값을 딱 가치를 내가 책정할 수 있는 것. 그렇죠. 하지만 책정하면 뭐해? 네가 사라 그랬더니 알았다. 피곤한 착해. 거죠. 싸우기도 피곤한 거죠 지금. 너무 착해. 내키지 않았지만 형을 이해해. 어렵기는 마찬가지지 싶어서 라면을 사러 갔어. 근데 왜 이렇게 영림으로 생각하게 되죠? 어떤 걸요? 이 주인공 모습을? 화자를 근데 약간 저라고 생각하고 쓰긴 했어요. 사실. 아 또 마침 형도 있으시니까 그 모습을 갑자기 이거 형님 얼굴까지 제가 봐버려가지고 상상하게 되네. 봐버려가지고 그리고 되게 영림이 할 법한 말인 것 같아. 그런 게 어딨노. 알았다. 이거는 진짜 그냥 하는 질문인데 네. 면을 건져 먹고 국물은 전부 버렸잖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그 배가 불러서죠. 배가 불러서죠. 그러니까 아, 형이 진짜 조금밖에 조금밖에 안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아니 여기 또 웃겨. 엄마는 수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절에 갔다. 아 이거 정말 이럴 수 원래 있을까요? 수요일 날 뷔페가 있잖아요. 그 오. 되게 큰 뷔페가 있어요, 진짜. 아, 그런 게 있구나. 수요일이랑 일요일이랑 큰 오. 뷔페가 있어요. 아, 마치 교회에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네네, 있는 맞아요. 것처럼. 진실인가요? 진실입니다. 나는 몰랐어. 그래서 그냥 또 수요일 넣으신 건 줄 알았어. 그것도 있죠. 이제 영림 글 읽을 때 요일과 관련된 문장을 계속 찾게 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엄마가 정말 도통 화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공덕이라는 것이 정말 효험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으셔서 저는 진짜 공덕이라는 게 효험이 있는 것 같았다라는 이 문장이 엄청 크게 들렸어요. 왜 그래요, 일미님? 아니 어머니가 좀 안쓰럽기도 해서. 근데 화를 안
안 내진 않는데 그냥 뭔가 다스리는 거죠. 음. 절에 가는 이유가 힘들거나 그럴 때 보통 이제 뭐 절이나 뭐 교회나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근데 자기 안의 화를 좀 다스리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스려진다라는 게 엄청 덕인 것 같아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다스린 거죠. 어쨌든 이 형제는 엄마 칠순인데 웃잘래 하면서 생파 계획을 짜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요. 프리랜서라서. 카드값 내고 나니 남아있던 돈까지 증발해버리고 여기 느낌표가 나와요. 아닐 거야! 하면서 내역을 확인해보고 나서야 굴복하듯 고개가 끄덕여졌다. 여기 귤 선생님이 공감. 제가 신용카드를 쓰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카드값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맞아. 오. 그 다음으로 2월 돼서 이렇게 확 나가니까 그 달에 쓸 돈이 또 조금밖에 안 남으니까 다음 달에 또 그걸 넘기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직장이 생기고 나서 신용카드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 전부터 저는 그렇게 해야 좀 신용이 쌓인다길래 좋은 생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체크카드는 돈이 없으면 안 긁히니까 안 쓰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나를 믿게 되는. 세 분 신용카드 안 쓰세요? 저는 나와 살면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대출 받으면서. 만들어야만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카드 값을 어느 정도로 써야만 뭐 0. 몇 프로 이자를 감면받는 게 있어서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됐는데 막 리볼빙 아니 정확히 리볼빙이 뭔지 항상 궁금했는데 그게 다음 달로 이렇게 2월 시켜서 내야 되고 이런 거. 한 번 더 2월 시키는 건가? 리볼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쓰는 돈을 원래 그 다음 달에 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썼어. 근데 2,000원만 내고 8,000원을 다음 달로 내게 되고. 그걸 리볼빙.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맞아요, 리볼빙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자가 훨씬 세요. 10%, 20% 맞아. 이러니까 이게 거의 사채랑 맞먹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너무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친한 배우 어떤 제가 한 3, 4년 전에 친했던 배우 오빠가 저한테 신용카드 진짜 쓰지 마라. 망한다. 막 이랬는데 올해 초에 이게 그 말이구나. 그랬었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금방 습관이 들던데요? 엄청 금방.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싫었어요. 그 달 말일이 되면 체크카드에 얼마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이렇게 이걸로 결제하고 가끔 혹시 잔액 부족이 뜰까봐 맞아. 이러면서 맞아. 조마조마했던 게 신용카드는 그게 없으니까 맞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 막 고스란히 그러니까 오긴 오더라고요. 진짜. 두 분은요? 저희는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마이너스 카드를 가위를 잘랐습니다. 마이너스 카드가 있으세요? 네. 마이너스 잘했네요. 카드 무서운 거예요. 마이너스 카드는 뭐예요? 알아요? 마이너스 통장? 통장이라고 돈이 없는데 그냥 쓸 수 있는 거. 돈을 한 2천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 내 돈이 아닌데 쓸 수 있는 거야. 2천까지. 근데 내 돈인 것 같이 느껴진단 그럴 것 말이에요. 같아. 그럼 그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죠. 근데 안 갚아도 될까요?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갚아요? 그냥 뭐 사채는 아니고 약간 빚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빚. 그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그게 또 없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나 아니면은 그 집을 살 때 이렇게 다 땡겨 썼는데 한 2천이 비어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이제 그냥 이거 내 돈처럼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것도 막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많죠. 그것도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11%까지 올랐고 제가 그 전에 썼을 때는 한 5% 정도라서 괜찮은데 하면서 이렇게 막 썼었죠. 네, 잘랐군요.
잘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돈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진짜 것이야. 내 돈처럼 쓰게 되는 게 음.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다행히 이 주인공은 뭔가 사채를 쓴다거나 리볼빙을 한다거나 마이너스를 하지 않고 일을 하러 갑니다. 다행이다. 꿀알바를 찾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이른바 꿀알바를 찾아다녔다.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그런 건 없었다. 없지. 없죠. 자, 여기서 다 각자의 알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귤 선생님 어떤 역사가 있나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약간 좀 감성 식당인데 약간 양식 파는데 좀 여자 손님들이 많이 오고 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오픈 키친이고 이런 곳에서 알바를 21살 땐가 이제 처음 했는데 그런 거 되게 이제 밖에 손님 오시면 미리 문 열어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어머, 방금 목소리 달라진 거. 뭐 좀 드시다가 싱거우시면 간장 소스 뭐 넣어 드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런 거 했던 게 가장 좀 빡셌던 것 같고 사람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거랑 편의점 알바는 한 두 군데서 했었는데 네 뭐 거기서도 좀 몇 번 수모를 겪긴 했는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편의점 알바 힘들죠. 무시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돈을 하면 엄청 던지죠. 그러니까 그걸 약간 이 사람도 나랑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맞아요. 국어학원 논술지도 한 적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권장 도서 같은 거 읽어서 문제 푸는 거 문제지 만들고 이런 일 했었는데 이게 제일 좋았어요. 다들 학원 알바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좀 앉아서 할 수 있고 선생님분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그것도 참 좋았어요. 저 귤 선생님 도 좋았고 또 축제 같은 각종 승시 축제 이런 이거 스님들 대구에 축제.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알바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웹드라마 같은 거 FD 한 적도 있어요. 세루코는요? 저는 거의 서빙했던 것 같고 주방에서 롤 말았던 거 있었고 과외도 해봤었고 그 제가 호주로 워홀 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호주 갈 돈을 마련하려고 추석 때 백화점에서 추석 상품 같은 걸 사면 배송을 보내주는 그 배송지 입력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또. 근데 저는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곧 외국에 간다는 아마 기대감도 있었고 그때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저는 또 조선 호텔이었나? 호텔 상품을 파는 호텔 알바로 신세계 백화점으로 파견 근무를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저 혼자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손님들은 제가 무슨 매니저인 줄 알았나 봐요. 제 앞으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또 그 일을 잘했어요. 그 입력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잘 다뤘어요. 실수 없이. 일 배운 첫날 그냥 바로.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나 왜 이렇게 일을 잘하지? 이러면서 응대도 너무 잘하고 그 일이 저랑 제일 잘 맞았던 알바 같아요. 지금도 뭐 알바를 하고는 있지만 네. 제일 재밌었던 알바였어요. 그것이. 두 분은 어떤 걸 하셨나요? 저는 그 잠시 서울에 휴학하고 서울에 살 때가 있었는데 위치랑 이름 말하면 좀 그렇겠죠? 뭐 종각에 네. 떡삼시대라고 고깃집이 있었어요. 5층짜리. 나 알아. 왜 유명한데요? 아니 난 먹어봤어. 떡삼시대가 지금도 있나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떡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 네, 떡에 고기를 싸먹는 거죠. 배고파.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한 명당 그 2층씩 맡아야 돼요. 너무 빡세다. 말도 안 돼. 근데 거기다가 돌판이에요. 그니까. 거기다가 소스가 6가지 맞아. 넘었는데 그 위치를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일했을 때 서울 친구들이랑 처음 일을 해봤는데 텃세를 너무 부리더라고요. 그래, 서빙하는 데는 텃세가 있더라. 저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지? 음. 심지어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이
20살짜리 남자애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뭐야? 어쨌든 나의 선임이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좀 울고 그랬어요. 눈물 나지. 그리고 너무 무거웠다. 그 그래. 돌판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기억에 남는다. 그림 모델? 이거는 이렇게 미대 나오거나 하면은 학원에서 이제 인체 소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모델 해주면은 시간당 돈 주는 알바였어요. 낯선 사람들이 다 세세하게 다 제 얼굴을 뜯어보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알바를 했는데 벽화를 오래 했습니다. 벽화 천재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는 2인분을 했어요. 벽화 얘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벽화 저희 그 베트남까지 갔었어요. 베트남에도 벽화 했었고 해외 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랑 와. 제주도랑 막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다는 못 가봤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벽화를 그리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렸던 벽화를 우연히 지나치게 될 때도 있나요, 혹시? 엄청 많죠. 한창 일할 때는 기분이 어떨까? 그게 궁금해. 그게 그런 생각밖에 안 해. 세월이 조금 지나면 좀 까졌네. 저거 보수해야 되는데. 아, 진짜. 프로페셔널. 그런 생각이 딱 드는구나. 보수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전 두 분이 그린 만화 중에 벽화 에피소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일을 하러 나갔는데 영영님이 김밥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챙겨주는데 일미가 자기한테 오는 김밥을 딱 까보니까 자기만 참치김밥이었던 거야. 진짜? 최수종이었던 거야.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고 그 다른 사람 밑에서 약간 넘버 2 넘버투? 제가 막내였어요 그때. 또 어떻게 그렇게? 그때 한참 막내였는데. 근데 어떻게 딱 그 일미님한테만 참치김밥이 가게 배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나눠주고 하는 역할인데 이렇게 헐. 일반 김밥, 참치 김밥. 그걸 딱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한 입 먹고 참치인 거야. 참치 냄새가 나잖아. 선배들 얼굴을 다 지켜봤죠. 혹시 내가 참치 먹는 걸 들키면 어떡하지? 근데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운 에피소드인 것 같아. 지금 MG 웃음했는데? 그리고 저 편의점에서 그 야간 알바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사기도 당했어요. 편의점에서? 어떤 손님이 뭐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장님 친구라고 담배 한 5보루? 5보루 그 되게 크잖아요. 그거 되게 어떡해. 비싸잖아요. 그거 이거 친구한테 그거 했다고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서 줬거든요. 거의 근데 하루 일당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치. 네. 그리고 그때는 시급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 맞아. 시급 맞아요. 그런 개념이 없었고 2,000 얼마였어요 야간인데 그거 갚으려고 하면은 맞아. 몇 달을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 일이 아니라 몇 달 정도가 그러니까 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그 사장님한테도 되게 시달리고 사기당해가지고 그랬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려면 그렇게 나쁜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돈을 벌려고 하다가 무릎이 다쳐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또 깨지는 얘가 나오는데 꼭 그렇게 돈을 벌려고 갔을 때 그 돈 벌려고 했던 행위 때문에 돈 깨지는 일 생길 때 그렇게 분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화가 나고 저도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똑같이 교육생으로 일할 때는 돈도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교육생으로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계산 실수를.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전 지금 알바하는 데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자기는 서빙 일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밌냐 진짜 막 안 믿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면 재밌대요. 그때 진짜 제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진짜 손님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나를 그냥 기능으로 대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그 마인드를 제가 딱 셋하고서 서빙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안 중요한 거예요. 난 진짜 이 사람한테 주고 있고 이 사람한테 진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받으면 이 사람 손해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저 그 일하는 게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좀 지쳤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뭐야, 마인드 세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진짜로 제가 막 눈을 보면서 여기 몇 번 테이블이다. 저기서 주문하시면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가끔 장난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그러니까 진짜 사람 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왜냐면 받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 세루코한테 서빙 받고 싶은데요? 나도 그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의 저라면 진짜 잘 서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세팅되기 전에 저한테 서빙 받았던 분들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 진짜 막 네네 약간 이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좀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일 있으신가 이런 생각 들던데. 그리고 제가 손님으로 가서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저도 싫어요. 입은 웃고 있지만 절대 안 웃는 목소리로 저기서 주문하세요. 네, 이러면서 가는데 앞쪽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고 가고. 맞아. 올림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에 안 되는 상태에서 끝났는데 그래도 그걸 깨치셨네요. 그런 마인드 세팅을. 그 친구 덕분에 그걸 제가 깨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순간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가끔 진짜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이게 또 헤쳐지겠죠? 그렇죠. 알바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미역. 이 주인공이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허무함이 들죠. 이 문장을 한번 영영님이 읽어줄 수 있나요? 우수한 이미지들. 우수한 이미지들 속에서 내 그림은 과연 사람들을 1초라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늙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근데 요즘 시대에 1초 붙잡고 있는 거 엄청 어려운 거. 맞아요. 0.0001초도. 저희 팟캐스트 평균 청취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1분 될라나? 그건 모르겠어요. 1분이면 됐죠, 뭐. 그래.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 창작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1초라도 붙잡아둘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죠. 맞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늙어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영영님은 이런 생각으로 그 할머니의 콘티노트라는 글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네요. 시간이 없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영님은 계속 그림을 낙서를 글 쓰고 있었어요. 글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1초라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이나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내가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게 뭔가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나한테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조금씩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세루코님도 배우면 어떤 그런 프로필 영상을 돌려야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선택을 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 영상이나 그런 거를 뭐 오디션? 오디션을 보러 갈 때 노하우 있으세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는. 네. 근데 그게 제 글에 남자가 자기 중력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랑 같은 언어인 것 같거든. 아니, 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 그걸 그렇게 쓴 것 같았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끼는 순간 제 에너지가 그냥 약해지는 것 같고 사실 제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출력값을 A를 원했는데 A를 원해서 A인 줄 알았는데 막 Z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요령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냥 뭐 나대로 있고 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언젠간 또 있을 거고 어느 타이밍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뭔가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제 방법이에요. 그냥 나대로 잘 있다 오자 이렇게. 멋지다. 초월한 느낌. 고장났어요.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막 부러울 때 있어요. 진짜 딱 깨부수는 에너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제가 깨부수는 에너지를 내고 싶다고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좀 편안한 타입이에요. 잘 눈에 이렇게 확 띄지 않는. 그래서 근데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 버린 걸. 맞아요. 장미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뭐 잡초 같은 애인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다 빨간색 칠하면 더 불쌍한 거지. 초라해지는 거죠, 제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 잡초가 필요할 때 날 찾겠지. 그냥 이러고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적으로는. 저는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귤 선생님은 네. 귤 선생님이 뭐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뭐 되게 뭐 많은 면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떤 방금 비유처럼 장미를 봤을 때 장미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장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장미. 장미가 그러니까,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민들레가 장미가 될 수 없는데 계속 뭐 그런 걸 계속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있다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세로코님처럼 나는 그냥 민들레야. 뭐 민들레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실천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다른 누군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오디션 볼 때 이걸 누가 하면 제일 어울릴까 했는데 막 저한테 전지현이 만약에 떠올라요. 그럼 제가 전지현이라고 생각하고 하긴 해요. 근데 그 도움이 될 때도 또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그냥 게. 이거 전지현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봐요. 근데 그게 또 내가 진짜 그 사람 근데 그건 연기할 때고 뭐 얘기할 때 갑자기 제가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면 걸어오는 길이 집에 돌아오는 길이 되게 허무하고 허탈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내가 나대로 엄청 딱 잘 있었으면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맞아. 그 괴리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충돌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전 언제나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계속 바뀌어요? 아니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마크요? 표정까지 변했어 지금. 지금이 아닌 나. 맞아. 좀 더 막 돈도 더 많고 뭐 예를 들면 뭐 키도 더 크고 그런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요새. 그
뭐라 그러죠? 평행우주? 평행우주처럼 다른 세상에 좀 더 나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평행우주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걸. 맞아. 그거 신기하다. 둘이 동기화돼 있나 봐. 진짜. 눈만 보면 알죠. 최고다. 최고다. 나도 지금 그걸 신기하고 있었어. 어떻게 이 맥락에서 평행우주를 알았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지금의 나로서 존재하도록 노력하는 단계. 그래야 내 걸 할 수 있고 맞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맞아. 예전에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게 되게 저 중요했거든요, 또. 전 진짜 나아가야만 해요. 저는 움직여야만 속이 풀려요. 네. 그래서 저는 뭘 볼 때도 움직이는 영상들을 좋아하고, 전시를 볼 때도 움직임이 있는 전시를 보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난 진짜 열심히 움직였는데 너무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주 멀리서 보면 요만큼 뭐 움직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지금은 나아져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전 나아질 겁니다. 나아지실 거예요. 나아갈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맞습니다. 있지 않을 거예요. 나아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이렇게 평생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늙어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하던 주인공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럼 한번 세르코님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 맞나요? 네. 이곳은 수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이다. 어디선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잔물결이 일렁인다. 나는 유유히 떠있는 한 줄기 미역이다. 따뜻한 태양빛이 포근하게 내려앉고 잔잔하게 밀려오는 물결을 느낀다. 나는 아주 천천히 수면 위를 유영하고 있다. 명상 스트로. 나 이거 자기 전에 듣고 싶어. 이거 잘라가지고 유튜브 하나 더 파주세요. 명상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문장을 딱 읽을 때 진짜 이걸 제가 상상하면서 그 한 줄기 미역이 되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막 상상하니까 정말 많은 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맞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이런 상상을 계속 하거든요. 좋은데요? 나 이걸 보면서 진짜 배웠어요. 이렇게구나, 이렇게. 상상력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완전. 미역 말고 또 있나요? 초원에 누워있다. 초원에 그 저기 잔디밭 있거든요. 거기 되게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뜨면은 뭔가 빛이 보일 것 같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신체의 긴장을 다 풀어야 돼. 어떡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발, 몸 음. 몸을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서 몸에 힘을 다 빼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상상하면 훨씬 잘 돼. 네, 그러면 또 잠도 잘 와요. 제가 잠을 계속 못 잤거든요.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는 거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저는 이 상상, 명상이 인간을 벗어나 있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미역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미역이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하는 게 그려지면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미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잠 온다. 너무 좋았어, 나는 진짜. 근데 이게 그런 느낌 있죠. 이런 게 쓰였다는 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영영님이. 네. 그래서 더 좋았어요. 글을 읽으면서도 이 글이 더 확 좋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아들이 좀 기특했던 게 엄마가 이제 절에서 음식을 차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아들들 국수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냥 좋으니까 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 고맙다고 하는 거죠. 아닌데. 엄마가 어때 이러는데. 죄송해요. 내가 치울게 이러니까 엄마가 고맙다고. 엄마가 고맙다 그러는구나. 자,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착해. 안 힘드냐고도 하고 맞아. 엄마를 살펴. 눈치 보는 거죠. 근데 눈치를 안 보는 약간 개차반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개처럼. 더 심했나요? 아니야, 뭐 누굴 지칭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본다고 사실 개차반까지 있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엄마한테는 이런 눈치라도 봐주면서 살펴주는 말들이 그래도 고마울 것 같았어. 그리고 계란지단까지 엄마가 올려주잖아. 맞죠. 얼마나 이거 귀찮은 일이야 사실은. 근데 되게 애정이 있는 거죠. 계란지단.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밤에 운전을 하고서 의성에 내려왔는데 영영님이 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콩나물을 넣으셔서. 넣으셔서? 콩나물까지 넣어서. 근데 진짜로 너무 맛있고 맛도 맛인데 그러니까 어떤 진짜 그 아늑함이 이 라면에 다 먹는 내내 느껴지더라고요. 아, 라면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고프다. 마음인 거죠. 계란지단까지 올려주는 엄마의 마음처럼 영영님이 라면을 끓여주셨던 거. 진짜 맛있었겠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막 일빈님 저기서 막 영영님한테 주지도 않고 숨겨놨던 거 막 꺼내주시고. 맛있었겠다. 내가 오징어 땅콩 먹고 싶다 이래서 오징어 땅콩도 막 우리 다 먹고. 세로코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오자마자 혹시 먹을 거 없나? 막 이러면서. 라면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나 민망할까봐 저쪽 가길 앞에 좀 앉아있으라고. 그런 아주 사랑에 가득한 국수를 엄마가 해주셨고.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이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요철에 무릎이 찍혔다. 이게 일을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이제 일이 서투르기도 하고 이 현장을 잘 모르면 이렇게 다치죠. 겉으로는 상처가 깊지 않아서 참아가면서 일을 했대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산재 신청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런데 처음 가보니까 또 잘 모르고 그리고 뭔가 크게 상처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네. 돼요. 그렇죠. 이게 다 몰라서 갑자기. 엄청 단호해. 아니 이 건설 현장 갈 때 건설 현장 수업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5시간? 근데 그 일용직은 그 안 해요? 수업을 안 받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일용직도 그런 보험이 되는 거예요? 산재철이나 이런 게? 돼요.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일용직이 아니라 그 현장에 보험이 되어 있어요. 그 현장 자체에 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재를 신청하면 되는데 당일날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신청해도 되니까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신청해도 돼요. 그 대신 이제 증빙을 해야 되는 그 약간 퍼센테이지를 돈을 조금 더 내야 되긴 하지만 전체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 신청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수업 들을 때는 일을 마치고 집에까지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것도 보상을 해줘요. 근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도 그렇고 실제 현실도 그렇고 진짜 산재 처리 받는 게 되게 힘들어 보여요. 가끔 현실을 보면. 맞아. 그 업체에서 이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담처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그럽시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네. 겉으로 상처가 깊지 않아서 욱신거리는 무릎을 참아가며 일했죠. 그래서 자기 돈으로 내고 화려한 케이크를 못 사서 롤케이크를 하나 샀죠. 근데 롤케이크 좋아하신다고. 이거 읽어주면 안 되죠. 감동 파괴 아닙니까? 진짜.
롤케이크를 사서 가죠. 저는 여기서 너무 웃겼는데 그 롤케이크 뜯어서 초를 꽂고 아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형이 말없이 방으로 가더니 갑티슈를 가지고 나왔대요. 그 안에 뭐가 들었죠? 보통 이제 10,000원짜리나 약간 심사임당 약간 그런 게 좀 비싼? 아니 비싼 그러니까 그 뭐지 좀 5만 원권 이런 거 이제 해서 이제 말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뽑을 수 있게끔 하는데 형이 돈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를 이렇게 70장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뽑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되게 그려져요 이 장면이. 네, 영화면 카메라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세 명을 비추고 있을 것 같은. 여기 좋았어요. 엄마가 갑티슈에 삐죽 나온 휴지를 잡아당기자 1,000원짜리 지폐가 끊임없이 줄지어 나왔다. 우리는 지폐가 나오는 꽤 긴 시간 동안 한참을 웃었다. 형은 웃을 수 있게 해준 거네요, 엄마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돈 쓰면 안 된다는 게 이걸 위해서 깐 거예요? 네, 밑밥 깐 거죠. 몰랐다. 나도 몰랐어. 이제 이거 하려고 했던 짜맞춘 거 아니에요? 거죠. 뭐 어떻게든 그렇게 짜맞추려고. 더 감동이 감동이다. 밀려오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마지막 문장. 엄마가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이제 생파를 끝내고 이 아들은 또 왼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는데 형이랑 이제 엄마랑 다 같이 침대에 기대 앉아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다 큰 총각 둘이나 있으니까 든든하네. 엄마가 천장을 보면서 얘기했다. 나와 형도 같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새하얀 흰색의 실크 벽지였는데 오래되어 색이 발에 누런 빛이 돌았다. 정말 먹먹했어. 이 집에 쌓인 세월이 느껴지면서 엄마의 마음 같기도 하고 이 벽지 바꿉시다. 이번에 바꿔야겠네요. 너무 귀엽고 감동적이었어. 귀엽다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애잔했습니다.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벽지가 누래진 게. 근데 그냥 그 현실이 그냥 이렇게 탁 써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들도 지금 이걸 못 바꾼다라는 걸 알지만 이랬구나 하고 보는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좀 슬펐어. 맞아요. 어떻게 내가 바꿔주고 싶은데 나도 막 바꿔줄 수가 없잖아? 처음부터 글을 쓰실 때 이 엔딩을 생각하시고 쓰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엔딩은 일단 뭔가 이게 약간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이 엔딩을 생각하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생각했던 게 이게 갑티슈에서 이게 약간 어떻게 약간 파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잔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소소한 파티가 있고 하지만 또 이 또 살아가야 되는 현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항상 조금 밝고 웃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달에는 되게 뭔가 약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힘들고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았고 이게 이렇게 막 신청했던 게 발표가 나는데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약간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우울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밝은 어떤 느낌도 계속 넣으려고 중간중간에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아픈데 아프기만 하지 않고 여기에 어쨌든 숨구멍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확 이게 이 기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끝이 났거든요. 먹먹하고. 그래서 세 명의 이 사람을 오랫동안 생각할 것 같았어요.
이들이 이젠 잘 사나? 그 벽지는 바꿔 쓰려나? 지금도 그렇게 요철에 무릎 찍히면서 그러려나? 이렇게 그려지는 사람들일 것 같았어. 또 인생이 또 다 이제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들이 돈만 없었지 되게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야. 근데 이들한테는 돈만 없을 뿐이야.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없을 뿐이야. 맞아요. 그 사실 약간 돈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좀 가족 간에 사실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 다투고 안 좋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좀 행복할 수 있겠다. 이 뭔가 다른 부분만 해결되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칠순이면 만약에 엄마가 기대를 하려면 기대를 엄청 할 수도 있고 야 남들은 누구네는 칠순이라고 뭐 해외를 보내주더라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 1,000원짜리 그 각티슈에서 나오는 1,000원짜리 이벤트에도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형은 또 그 돈을 아끼면서 엄마한테 그런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이 화자도 엄마를 위해서 화려한 케이크는 못 사도 롤 케이크는 사줄 수 있는. 근데 셋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거기에서 셋 다 또 행복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뭔가 되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 이 가정은. 근데 나 이거 궁금해요. 네. 이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화려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롤 케이크를 하나 샀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분명 있었는데.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옷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 옷은 살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그 옷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네. 입고 싶어서. 자린고비처럼. 네, 그냥 사진이라도 찍어서 내가 가지려고. 근데 제가 그때 그게 여행지였거든요. 일본 여행 마지막 날. 나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근데 절대 못, 그러니까 구제시장이었어. 근데 한국 돌아오면 절대 못 사.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돌아오면서 난 이 옷을 가졌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파워 N이니까 상상하면서 나중에 내 사진첩에 이렇게 내가 못 가진 것들만 가득한 사람이면 너무 또 웃기겠다 막 이러면서 그 생각이 저는 이 롤케이크 보면서 나더라고요. 근데 그럼 영영님 이걸 쓸 때 이 사람은 화려한 여러 케이크들을 앞에 두고 롤케이크를 샀을 때 마음이 좀 힘들었을까요?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약간 좀 칠순이면 칠순인데. 좀 커다란 케이크도 살 수 있는데 다음 달에 카드 값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구색만 맞추자. 그래도 구색만 맞추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나 있다. 생각났다. 뭔데요? 진짜 좋아하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좀 사회 초년생일 때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부조금을 많이 못 내겠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근데 그때 친구들이 다 같이 뭐 선물도 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뭘 샀어요. 사고 이제 그 부조금에서 그 돈을 제하고 부조금을 냈거든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그때 진짜 그림을 하나 되게 열심히 그려서 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미안해요. 나 그거 알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돈만 있었으면 많이 좋지. 줬을 텐데 그 친구도 그 금액을 보고 얼마나 민망했을까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마음은 알지 않았을까요? 그림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하고 지내요.
귤 선생님은요? 아직 안 떠올라. 아, 분명 있거든요.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도 둘 중에 고민하다가 아니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날? 음. 뭐 엄마 선물 살 때도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상상 초월인 거예요. 오 맞아.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화장품 샤넬 사줄까? 하고 갔는데 샤넬 너무 비싼 거예요. 립스틱 말고 다른 거 보니까 그래서 화장품 안 되겠네, 뭐 안 되겠네 하다가 그리고 닥스 스카프 중에서도 가장 좀 저렴하면서 이런 걸 골랐던 적이 있긴 하죠. 근데 어머니 좋아하셨어요. 맞아. 엄마는 되게 좋아하셨을 거야. 가격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 맞아. 난 조금 뭔가 그게 그런 고급적이면서 너무 고가는 아닌 거를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중간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동의한대요. 동의한대. 맞아. 막 이런 거. 뭐라는 거야? 토니가 원래 수다쟁이에요? 아 요즘 말이 좀 늘었어. 음. 이 글을 쓰면서 네. 마음이 좀 힘드셨나요? 힘들었다가 이렇게 쓰고 나서 좀 개운했어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약간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글 쓰면서 좀 많이 해소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좋았다. 다음 주는 일미님의 글을 읽을 차례예요. 그래서 5월이 시작되는데 5월에 네. 또 5월 너무 행복하겠네요. 4월이 끝났구나. 4월 한 주 마무리를 잘 하시고 네. 저희도 잘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 글은 야식 금지 클럽.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아늑한 세계는 팟빵 팟캐스트에 매주 월요일 아늑한 세계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뉴스레터는 매달 말에 새롭게 구독자 모집받고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인스타에서 아늑한 세계 검색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주도 아늑하세요.